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지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는 열려있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와 상담을 또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또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드려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 0.8% 정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이렇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멈추고 있으니까 이 상승세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왜 멈추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현금을 들고 계속 이렇게 매수를 기다려왔던 분들은 이제 좀 빠져주나? 그럼 빠져주면 이제 살만한 타이밍이 올려나? 라고 하는 이제 약간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여러분들께 계속 대기하라, 외바닥은 외면하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터라 사실 오늘 같은 이런 하락을 보면서 어쩌면 이번 하락이 또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에서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수의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인 거죠. 자, 어찌됐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뭔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 자리가 2,550포인트 같아 보이죠? 지난번 5월에 보면은 떨어지다가 딱 멈췄다가 올라간 자리가 2,550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다가 살짝 꺾여 내려갔던 자리가 2,550포인트 언저리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지금은 다시 내려갔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빠지냐의 문제인데, 일단 오늘 밀리고 있다는 것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오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일이라던가 모레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면서 차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살짝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방향성을 위로 잡을 건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자리는 이제 좀 중요해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이어져 왔던 자리인데 우리가 추세라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돌파를 해낼 것인가 아니면 맞고 떨어질 것인가 하는 그 기로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어제 무료 강연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겠어 라고 베팅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는 지금 위로 뚫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무조건 매수야 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인버스 베팅해야 되겠다, 무조건 다 팔아버리고 인버스 살 거야 라는 식의 여러분들이 도박을 하시면 안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을 하되 여러분들이 도박, 베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측을 해놓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횡보할 수 있겠구나, 또는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행동은 그렇게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보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다, 횡보하면 어떻게 할 거다,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등의 뭔가 행동 지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가 맞는 거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사야 되겠어,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은 한 박자 정도는 쉬고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이렇게 한 박자 쉬게 되면은 이런 상승을 우리가 못 챙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챙기는 겁니다. 안 챙기고 그냥 버리자라는 거죠. 우리 왜 쌀 씻을 때도 그렇잖아요. 쌀을 밥할 때 씻으실 때 한 번 그냥 물 담아가지고 바로 올리는 사람 없죠. 그 씻어가지고 한번 버리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씻어서 올리잖아요.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첫 쌀뜨물 같은 이런 자리들은 버려버리라 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요, 여기서 이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물가 상승률이 9.1%대에서 8.5%대까지 빠졌다고 한들 그래도 높은 물가인 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조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조금 더 치열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 리스크가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발 경기 침체죠. 경기 위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중국이 조금 그렇게 위축이 되면은 다른 국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 거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안도감인 건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미국보다는 안 좋은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간다고 따라갈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였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 요소와 그런 어떤 리스크, 악재를 딛고 일어나가지고 위쪽을 뚫고 방향을,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위로 가냐, 빵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려감이 있으니까 잠깐 지켜보고 가자라는 식으로 행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려감이 있으니까 지금 올라온 게 너무 엉터리였구나, 지금 다시 내려가자라고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저는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 강령이라던가 행동 지침을 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베팅 넣는 게 맞겠죠. 사는 게 맞겠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드신다면요. 저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잘 들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게 맞고, 그리고 내려와 줄 때 사고 싶다. 만에 하나 제가 틀려서 올라갔다고 할지언정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조정에서 사고 싶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템포, 한 박자만 늦게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들어가더라도 한 박자 늦게 들어간다면 올랐다 빠지든 그냥 빠지든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 예상과 반대로 또 제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하게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뭐 비관론자는 돈을 못 번다느니 하면서 배짱 장사를 해야 된다, 뭐 사자의 심장이 필요하다,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다,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시장은 아니니까 그냥 넣어두라. 그런 배짱과 용기와 그런 심장은 넣어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덴트고요. 디젠스요? 예, 비덴트요. 18,700원에 12%입니다. 18,700원에 12%요. 12%. 일단 네. 비덴트를 18,700원에 매수하셨으면 저 위에 꼭대기 거의 언저리쯤에서 하셨네요. 그죠? 예, 그래서 네. 7월 말에 그 가격 좀 올랐을 때 멘토님하고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는 한 8,000원대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도 뭐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좀 가격이 와서 어떨까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떨어졌을 때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해서 8,000원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딱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상황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게. 그럼 비덴트가 오늘 뭐 어떤 이야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는가 했더니 반기 보고서를 미제출했답니다. 반기 보고서 미제출이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이거 제출 안 해서 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상폐돼요. 상폐. 거래 정지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졌다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네, 그렇죠. 아니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주식회사는요,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 앞에 있는 어떤 동네 슈퍼라든지 카페라든지 집 앞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가가지고, 사장님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매출 좀 봅시다 하고 장부 좀 갖고 와보세요 하면 어때요? 쫓겨나겠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장 회사는 그런 거를 분기별로, 반기별로, 1년별로 계속 보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업 공개라고 하는 IPO라는 단어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들이 뭐 한 거죠? 반기, 네, 안 했죠.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그 반기 보고서를 아직 안 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안 냈다라는 말은 뭐 절차가 늦어졌든 또는 숨기고 싶은 게 있든 뭐든 간에 지금 뭔가 계산이 좀 착오가 있든 뭐든 간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처럼 15% 이렇게 막 급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기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고 그냥 진행이 돼버리면요. 진짜 상패 위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냥 정지로 가버려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버린 거고 그냥 떨어진 거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손절할 이유는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반기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내게 되었을 때 반기 보고서를 잘 내면은 급등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심각한 우려였다 이렇게 낼 건데 에이 야 조금 지연됐다고 주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니 하면서 다시 도로 회복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도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반기 보고서를 낼까 안 낼까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님의 네. 배짱이 좋다면 내겠지 하고 한번 가져가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시청자님의 네. 배짱이 조금 부족하시고 조금 떨리시고 나 정지되면은 골치 아픈데 그거 싫은데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지금 이거 손실 좀 나더라도 여기서 손실을 좀 감수하고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게 제가 알고 있으면 반기 보고서 낼 거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말 텐데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반기 보고서를 내게 되면 다시 12,000원, 13,000원까지 한번 급등 나올 거예요. 반기 보고서를 못 내게 되면은 여기서 정지가 당하든지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주가가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텐데 그거는 그때 돼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해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시청자님이 내 용기와 나의 배짱으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손절하신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손절할까 아니면 가져가 볼까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반기 보고서 제출만 잘 된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 뭐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반기 보고서 제출이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안 내게 되면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형약품이고요. 네, 55,000원에 한 20% 되는데, 오래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란가 싶어가지고 좀. 55,000원에 드렸는데요. 20%면은 꽤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그죠? 네네네. 일단 제약 바이오가 못 갔어요. 이게 2021년도라든가 이럴 때 시세를 크게 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통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업황이라는 게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 이렇게 바닥을 기어댕기고 있었으면은 그 이후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왔으면은 또 2, 3년 동안 죽어 있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순서와 흐름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을 때 약간 좋았던 시절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죽어 있는 시기에 내가 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주식은 좋은 시절에 매수라는 게 아니라 좋아질 시절에 매수를 해가지고 안 좋은 산업을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사서 좋아질 때 파는 게 돈을 버는 거지 좋아진 걸 사가지고 안 좋을 때 팔면 손실이 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약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뭐 길어봤자 2년 안에 다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이클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고 횡보를 하고 있고 뭔가 좀 죽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세상에 죽은 종목은 없어요. 바닥을 기어다니면 매집을 하게 되어 있고 매집을 하면 싸게 사가지고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리 잡고 나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지금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저는 지금 지수가 네. 아직까지도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수가 불안정하면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은 거라 가지고 주가가 뭐 개별 종목들도 다 떨어져요. 일양약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가 아마 21,000원이라든지 혹여나 충격으로 2만 원 이하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요.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지금 매수하신 만큼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은 2년 안에 저는 뭐 본전이든 수익을 내서 나오든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럼 얼마까지 그거를 지금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년 뒤에 일을. 2년 뒤에 지금 뭐 하실지 아세요, 혹시? 그럼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런 게. 모르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죠? 네네네네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아예 모르는 이야기를 질문하시는 거라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저는 게 태웅 궁금하세요? 14,900원에 20% 갖고 있어요. 14,900원에 20%요. 네. 매수하신 지가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2020년? 아주 오래됐고요. 네. 네, 거래 정지도 당했었어요. 네, 오랫동안 들고 가셨는데 거래 정지 풀렸을 때 매도 안 하시고 또 일을 키우셨네요. 그죠? 네. 거래- 아니, 본전 갈 줄 알았죠. 아니, 그러니까 본전 심리를 왜 찾아요? 거래 정지가 풀린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이렇게 시간 그러니까. 낭비를 지금 이렇게 1년이나 하셔놓고 여기서 또 지금 몇 개월 동안 추가로 지금 낭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 마음이 되게 웃긴 거예요. 물려있을 때는 거래 정지만 풀려도 내가 어떻게든 이거 정리하고 싶다. 1년 반 동안 거래 정지 당했을 때는 풀리기만 해봐라. 내가 팔 거야 했는데 풀리니까는 본전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심리로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 네, 마음이 되게 맞아요. 웃긴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마인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주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있으면 그 말과 행동대로 내가 다짐했던 대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네. 달라지는 거죠.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게 제일 많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신다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이유는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고생길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일단 얘는 태양 풍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막 엮였잖아요. 그죠? 네. 그쪽에 아직까지 그 테마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3,600억 달러를 갖다가 신재생에너지에다 투자하겠다 이런 법안 통과시키고 지금 인플레 감축법 이러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이 재생에너지 붐이라는 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좋아서라기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법들이 통과되어 가지고 산업적인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랑해요 태웅 하면서 태웅 쓰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13,000원, 14,000원쯤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싶을 때 팔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진행형일 때 애매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 지금도요, 지금 한 10,000원 돈 떨어졌다가 지금 11,000원 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할까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니에요. 아직 이거는 흐름 자체가 한 번 더 밖으로처럼 위로 쫙 올라와서 13,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3,000원까지 네. 가져와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재 진행형으로 13,000원까지 올라오면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3,000원 되면 더 가든 말든 팔아버려야 돼요. 일단 3분의 1이든 아, 절반이든 예. 그냥 난 됐다 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더 갈지 안 갈지 자꾸 맞추려 하지 마시고 내가 다짐한 대로 네. 하는 거예요. 내가 다짐한 대로. 그래서 네. 13,000원에서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700원짜리 정도가 1,6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단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라서 저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을 5%든 10%든 절반이든 줄여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사실은 정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거 밀리면 무조건 팔 거야 라는 자리를 오늘 한번 정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 난 팔 감사합니다. 거야, 여기까지 밀리면 팔 거야를 정하신다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네.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500원에 15%요. 수익 중이네요. 그죠?
네. 수익 중일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내가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물려있을 때도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듯이 수익 중일 때도 내가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 파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언제 파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수익 나면 팔면 돼요. 사실은 시청자님 지금 여기서 매도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매도했을 때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지금 팔아도 한 17%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17% 수익 내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부러워하지. 안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팔아가지고 더 간다고 칩시다. 여기서 팔았는데 더 간다고 칩시다. 그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난 17% 수익 난 사람인데 자기들은 물려놓고 누굴 뭐라 해.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매도부터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 판다는 개념은 그런 거 없어요. 잘 판다는 것을 네. 내가 시원하게 훌훌하게 털어버렸으면 잘 판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전고점이라고 부르는 전의 고점인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얘가 25,000원쯤 되니까 전고점에서 맨날 떨어지고 떨어지고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25,000원쯤 되니까. 네. 그럼 이번에도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네. 그래. 안 그래도 매도를 아니 해야 그렇죠. 되겠다 안 그래도 매도를 싶어가지고요.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매도를 하시고 전환을 하시거나 매도하는 게 깔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다 팔아버렸는데 올라가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절반만 매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절반 네. 매도하고 나머지가 올라가주면 뭐 27,000원이든 8,000원이든 조금 더 챙겨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안 가면 에이 난 니 그럴 줄 알았다 또 25,000원에 떨어지네 하고 그냥 다 팔아버리면 돼요. 그냥. 네. 깔끔하게 네. 하세요. 깔끔하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일진전기 5,980원에 5%. 5,980원에 5%요? 뭐 매수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예, 며칠 안 됐고요. 이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아니요, 최악입니다. 매수하신 것도 최악이고 지금 와서 추가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최악인 것 같아요. 일지전기인 거 매수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게 네, 말씀하세요. 뭐죠?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최근 한 6개월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주식하신 지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하시고 조금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하시고 비중 5% 들어가고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리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거는 주식을 그 어떤 사람이 산 자리만 보면요.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견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조금 배운 사람들은 안 사요. 이해가 되세요? 네. 조금만 배운 사람들은 이거 안 사요.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이거 안 사고요. 샀다 하더라도 이게 지난 화요일, 어제죠. 어제가 저점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게요.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안 내려가고 5,800원에서 맞고 올라가다가 어제는 어떻게 됐어요? 5,800원 이하로 떨어졌죠. 그죠? 네. 5,880원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이걸 우리가 저점을 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면 어떨까요? 우리 그 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계단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계단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고 자빠질 뻔한 적 없으세요?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어때요? 잘못하면 허리도 삐끗하고 목도 삐끗하고 잘못하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바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배운 사람들은 차트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걸 샀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날 바로 손절하고 치워버렸어요. 추가 매수 고민 안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이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최악이다라고 표현을 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지금 주식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돈을 버는 것보다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남의 돈을 뺏어 와야 되는데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남의 돈을 어떻게 뺏어요? 안 그래요? 수익을 낸다는 말은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넘긴다는 거고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비싸게 사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이 오히려 당하신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팔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일진정리는 다시 안 보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죠. 자리를 잡으면 다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잡아도 되고 내려갔다 쌍바닥 걸릴 때 다시 잡아도 되고 밑으로 더 빠지면 밑에서 4,500원대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 다음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거 매도하시고 공부예요. 이거 지금 사실 돈, 그러니까 다음 거 또 뭐 살까 고민하실 돈으로 주식책을 사셔서 공부 조금만, 한 2달만 하시면은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는 지금 차트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차트 매매를 봤을 때 지금은 손절하는 것도 사실은 늦었다. 사실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손절 의견 드리고 공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5,310원 정도가 네. 저점을 유지하면 네. 반등 잠깐 올라오지 않을까요? 5,310원 정도 선이 네. 좀 저점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네, 뭐 저기를 의미를 두고 본다면 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전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강의하려면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에는 김영구 멘토님, 그리고 내일 오후 8시에는 김도호 멘토님이 강의 준비하고 계시죠.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또 강의 또 많이 들으러 오셔가지고 공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게 남는 건데 왜 공부를 자꾸 안 합니까? 공부하시고 주식을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또 유튜브에 올라온 채팅 상담 종목들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105,000원 10%를 매수하셨는데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뭐 저한테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 105,000원이라는 이 자리가요 상당히 어정쩡한 자리에 사셨어요. 주가가 시세라는 게 있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딱 그렇죠. 굉장히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 죽어나가고 있는 자리에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자리에 매수하실 거면은 사실은 진짜로 이 저점을 잡아가지고 반등 나올 때 수익, 저점을 잡아서 반등 나갈 때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차트도 되게 잘 봐야 되고 시세도 잘 봐야 되고 호가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림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초보자분들이 이런 저점에 사서 올라갈 때 잠깐 저기 요 올라오는 요 상승 있죠. 여기 상승 이걸 챙겨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래쪽으로 만들어 나갈 때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안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반드시 피하라. 이렇게 될 만한 차트 모양은 여기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점 만들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사지 마라 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샀으니까 뭐 방법은 없고요. 지금 자리는 65,000원의 저점을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리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 준다면 시청자님에게는 탈출 기회가 한번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탈출 기회는 있으나 조금 늘어지는 거예요. 한 4만 원까지든 5만 원까지는 한 번 더 내려갔다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늘어지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저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체크하고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죠. 그래서 65,000원을 한 번 더 확인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고 저기를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지켜지면 다시 한번 문의를 빨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닐지를 또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 65,000원을 확인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종목이 디오라는 종목인데요. 29,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디오라는 종목을 이렇게 2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이 전망이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되게 웃긴 거예요. 기업의 전망이라고 하는 게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가라고 하면요. 저는 솔직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먹을 수 있는가, 이 가격이 내가 앞으로 사가지고 남겨먹을 마진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전망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 하면은 사실 전망 좋다고 하는 기업들 다 사가지고 수익 내면 되는데 방금 봤던 카카오도 전망 좋다고 했는데 지금 물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가격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기업은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죠. 의료기기, 인공치아, 임플란트. 지금 사람들 우리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다 보니까 이빨 건강, 치아 건강 얼마나 걱정합니까? 임플란트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게 지금도 역시나 실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매출 올라가고 있죠. 1,200억에서 1,800억. 영업이익 많이 남겨먹고 있죠. 300억에서
쪽에서 400억. 그러니까 전망은 나쁠 게 없는 기업이 맞겠죠. 그러면 이 전망 없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망과 상관없이 주가가 비싸지면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25,000원짜리에서 저점을 잡아준다면 야, 지난번에 25,000원이 쌌으니까 이번에도 싸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면은 야, 35,000원까지 남겨 먹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야, 이번에는 뭔가 좀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임플란트고 뭐고 지금 뭐 주가 빠질 것 같으니까 안 사야 되겠다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크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24,000원짜리가 무너지면서 손절하셨다가 조금 더 지켜보고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지 아니면 밑으로 빠지는지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지켜보고 다시 재진입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 하셔서 가져가자면 또 45,000원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대응을 잡고 하는 게 맞다. 전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가격을 보고 지금 현재 가격 위치를 보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립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한세 실업이네요. 19,200원에 20%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채팅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인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저점인 것 같은데 샀는데 물렸어요 하는 거. 그죠? 지난번 여기 맞고 떨어졌고 맞고 올라갔고 했다 보니까 여기서 샀는데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물렸어요. 저점인 줄 알았는데 라는 거예요. 이거를 방금 디오 상담했던 분은 명심하세요. 디오도 저점이 무너지는데 들고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세실업도 그렇게 들고 가다가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저점이 무너진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10번 중에 한두 번밖에 안 돼요. 나머지 8, 9번 어떻게 될까요? 맞고 떨어집니다. 그 자리를 무너뜨리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세실업은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고 있는 이 상승세가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죠. 한번 18,900원까지 올라왔던 이 자리가 매도하긴 정말 좋았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흐름이 끊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조금 더 홀딩해서 19,000원 이상까지 올라와 주는가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지금 아래쪽의 흐름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연필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요렇게 약간 국그릇같이, 밥그릇같이, 접시같이 살짝 이렇게 원형 바닥을 살짝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이 아래쪽이 무너지고 내려간다면, 요 아래쪽이 무너지고 내려간다면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 흐름 모양새 유지가 잘 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자기 빚는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국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옆에가 무너지면은 그거 이제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좀 위쪽으로 잘 만들어준다면 좋은데 위쪽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손절하는 게 맞겠죠. 그래, 내일 바로 음봉이 빠지거나 내일 조금 이렇게 밀려서 17,000원까지 빠지면은 손절하는 게 맞겠다,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으로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는 또 전화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 그린푸드요. 현대 그린푸드고요. 네, 9,500원에 20%요. 9,500원에 20%. 네, 네. 아까 방금 한세실업 상담도 그렇고요. 이런 상담도 그렇고 매도를 하고 나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 들고 갈 때 이제 판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네. 지난번 2022년 이렇게 한 5월쯤, 4월쯤 이때 올라왔을 때 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저 때 팔았으면은 지금 다시 사더라도 이득이잖아요. 더 싸게 샀으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해요. 방금 한세실업 상담 잠깐 보셨나요? 네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멀리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왜 제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했냐면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기업을 싸게 다시 살 수 있는데 뭐 한다고 물려서 고생하느냐라는 거죠. 이 현대 그린푸드도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여기서 남는 것뿐인 거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엔 그랬어야 되고 이제 타이밍은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아닌 거예요. 버스가 가버렸는데 지금 가가지고 뛰어가서 잡으려고 하면 못 따라잡죠. 그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팔고 다시 사는 것을 좀 더 유연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네. 쭉쭉 끌고 간다 이런 느낌보다도 팔고 다시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어쨌든 현대그린푸드는 들고 가시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금 비중만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이 기업도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역시나 지금 식량 난리 났거든요.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물폭탄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가뭄 때문에 힘들었는데 홍수가 나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이상기후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자재 유통하는 그런 기업들이 식량난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랑 별개로 주식시장에서는 테마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급등 나오는 그날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게 맞아요. 언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까지 않은,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거예요. 들고만 있으면은 어찌됐든 나중에 긁혔을 때 복권이 되는 건데 들고 있지 않으면 쳐다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내가 언제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 계좌에 이런 종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 있으니까는 마음이 좀 더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에 가지고 있느냐, 언제 사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식음료 파트의 테마를 내 계좌에 하나라도 들고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다. 지금 들고 있으니까 됐는데 조금 더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해서 욕심을 내보자. 수익을 냈을 때 1,000만 원 수익 내는 것보다 2,000만 원 수익 내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관점으로 비중을 좀 더 실어도 좋다. 그래서 이거는 아래쪽 저점을 잡고 7,500원 자리 잡으면은 한 3개월 정도 지켜보시다가 3개월 정도 7,500원에서 9,000원 사이 자리 잡으면은 비중을 조금 더 한 10% 정도 더 실어가지고 30%까지 맞춰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고 가세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만 원에 20%예요. 7만 원에 20%요? 예. 뭐 일단 수익 중이네요. 그죠? 예, 조금 수입주의래 하도 많이 미쳐가지고 네. 이게 이제 요것만 수입주의예요. 아, 상관없어요. 다른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만 그런 거 예.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예. 계속 매매를 뭐 꾸준히 평생 앞으로 계속 하면서 수익을 계속 꾸준히 모아가면은 누적 수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종목 수익 내고 다른 것도 물린 것도 신경 쓰고 또 한 종목 수익 내고 또 다른 거 물린 거 신경 쓰고 이거를 그냥 평생 반복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건 전문가들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투자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계좌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익 난 종목을 정리하고 또 수익 안 난 종목을 또 수익 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수익 만들고 나와서 그걸 반복하는 게 주식인데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매수한 자리가 그렇게까지 뭐 좋은 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많이 떨어져서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운이 따라줘가지고 수익이 난 거지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면서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게 맞는 거지 내려갈 때 사가지고 득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수익이라는 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내려가는 파동 속에서 올라오는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그 반등의 저점에 잘 사셔가지고 반등 고점까지 잘 수익 내고 있고 그 반등 고점의 천장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전망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여기서는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자리예요. 예. 물론 여기서 돌파 일어나가지고 추가 상승 나오고 또 신고가 쓰고 또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건 저도 모르고 신만이 알 수 있는데 신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주식이 신이 여기 방송에 TV에 나왔고 내가 신인이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우리가 모시고 뭐 이 방송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맞출 수가 없고 여기서는 고점까지는 거의 올라온 것 같다. 흐름상 여기서 맞고 떨어질 자리가 되었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선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게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저점이 밀린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밀린다라고 판단할 자리는 어딘가를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83,000원 밀리면 그냥 바로 익절하셔가지고 정리 다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밀리지 않으면 혹시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 보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을요. 83,000원. 예. 네, 그래서 들고 가셨다가 1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좋고 83,000원이 예. 마음에 안 들면 84,000원 하셔도 좋고 82,000원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정해놓고 내가 돌아보지 않고 나올 자리를 지금 마음속으로 정하시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83,000원을 해드리는 것 뿐인 거지 시청자님은 내 입맛에 맞게끔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예. 네. 예. 잘 정리하시길 명심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이요. 한화솔루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48,800원. 48,800원에 20%. 20%.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오래됐는데. 물려 있으셨어요? 네. 그랬어요? 일단 이 기업은 최근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엮이면서 올라왔어요. 그죠? 거기다가 네. 뭐 수소니 뭐니 전기차니 이쪽으로 다 엮여가지고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어찌됐든 그런 에너지 관련주가 되었고 그 에너지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올라오게 되니까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비싼 종목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9조짜리인데 이게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시세를 만들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잡주로 봅니다. 왜냐? 테마주잖아요. 테마에 엮여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지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고 사업을 따온 것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을 뭐 하나 회장이 만나가지고 우리 거 써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뭐 우리 거 앞으로 많이 써달라고 해갖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진 것도 아니고 뭔가 바뀐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미국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닙니까? 미국 감축법의 인플레 감축법의 뭐 수혜 전망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원래 15,000원대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 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네. 15,000원대 유지가 될 때 실적이 없는 기업이었는가, 완전히 적자나고 엉망진창이었는가라고 하면 2017년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7,500억입니다. 그 말은 2017년 여기가 7,500억 벌 때고 2018년, 19년 여기가 얼마 벌 때인가라고 하면은 3,000억, 4,000억 벌 때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7천억, 3천억, 4천억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얼마였다고요? 15,000원부터 3만 원 사이였어요. 자, 그리고 2020년에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니 뭐니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테마주로 엮이면서 거품이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게 거품이란 게 아니라 거품 만들어진 그 맥주에 거품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조금 죽을라 하니까 다시 또 맥주를 담아가지고 또 거품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기껏 해봐야 2021년에 영업이익이 7,300억입니다. 2017년은 7,500억이에요. 더 벌었는데도 지금 어때요? 주가는 더 위에 있죠? 네. 2017년이 더 벌었는데 지금 주가가 더 위에 있어요. 이게 거품으로 만들어진 테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좀 거품이 꺼질만 하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인플레 감축법이다 하면서 또 올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품이 네. 아직 꺼지질 않았어요. 꺼지려면 사실은 25,000원대나 2만 원까지 내려가야 거품이 꺼졌구나. 저평가다. 이 기업 좋은 건데 2만 원이라니 말이 안 된다라고 사라고 할 텐데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이거는 오히려 테마주로 잡주가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는 거품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뭐 테마주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인플레 감축법 통과하고 뭐 어디다가 투자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은 하겠지만 거품이 한번 만들어진 이후로 위로 다시 또 신고가 쓰고 올라갈까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저한테 달린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한테 달렸죠.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밀어붙여 준다면 이 주가가 더 올라갈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경제 이야기를 한다던가 금리 이야기 한다거나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면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 달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주가가 더 간다 안 간다 맞추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제하고 뭐 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뭐 신재생 이야기 더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스 앞으로 더 할 거야 이랬으면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더 간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정말 택도 아닌 투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왔을 네. 때, 내본전쯤 왔을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아직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 때 정리할 만한 어떤 내가 도망칠 만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45,000원짜리가 저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45,000원짜리가 네. 무너지게 된다면은 뭐 아쉽지만 내가 비중이라 좀 줄여볼까라고 살짝 도망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 파는 게 아니고 살짝 뭐 절반 정도 팔았다가 테마가 끝난 건 네.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끝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이야기 있으니까 들썩들썩은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여기서 끊기지 않고 횡보하다 슈팅 나오면은 한 5만 5천 원을 목표로, 정고점이니까 저 자리를 잡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매도할 때 분명 아까울 거예요. 아니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주가가 잘 가는데 왜 팔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덤탱이 쓰게끔 주란 말이에요. 그냥 이젠 난 고생했으니까 너희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네. 속아서 근데 사셨잖아요, 5만 5천 원 과거에도. 받으실까요? 예?
근데 5만 5천 원을 봐도 될까요? 5만 5천 원까지 넘어갈 갈 것 수 있을지는 네. 봐야 되죠. 여기서 추가로 아, 상승한다면 그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가져가 보자. 아, 네. 대신에 갔을 때 욕심 부려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제 너희 물려라 하고 주라고 했나요? 너희 물려라 주라고. 맞아요. 시청자님도 지금 2019년, 18년에 산 사람이 너희 물려라고 준 거 사가지고 고생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투자를 너희 물려라고 주버리세요. 그냥 앞으로. 그냥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아유, 전문가님한테 상담 진짜 받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렇습니까? 채택되기가. 다른 네네. 분들은 저한테 상담 받기 싫어서 다른 분들 나올 때 전화하고 그러던데 좀 다르시네요. 아니에요. 저는 네. 좀, 딴 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후하게. 착하시죠. 그죠? 착하시고 네네. 굉장히 젠틀하시고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좀 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전문가님은 딱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서. 장단점이 참 있으니까 받고 뭐 좋게 싶었어요. 봐주셔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떤 게 네.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요, 나노 신소재를 갖고 있는데요. 네. 73,000원에 10% 정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매도해야 할까 하고요. 오늘 매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네. 나왔어요. 그죠? 수익 나고 있는 분들 전화가 좀 있었어요. 그죠? 네네. 오늘 방송 보셨나요? 아니면 내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 좀 보고 보고 계셨어요? 있었어요. 볼 네네네. 때마다 제가 매도하라라는 사인을 어떻게 드리던가요? 뭐 딱 선을 정해서 드리던가요? 아니면 빨리 팔아버리는 게 맞다라고 했나요? 빨리 수익 챙기는 게 낫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나노 신소재도 지금 이제 여기 지난번에 올라갔던 자리가 95,000원, 96,000원, 7,000원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저 자리는 99,000원 이요. 역사상으로 처음 올라간 자리예요. 99,000원. 그죠? 네. 네네. 역사상 이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이 상장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면 저기까지 올라간 자리에서 지금 93,00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네. 더 갈 수도 있을 거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이 자리가 역사상 가장 비싼 자리라는 것에는 생각이 변함은 없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비싼 자리가 맞잖아요. 그죠? 네네. 비싸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특징이 뭐냐면 싸게 샀던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 해서 안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식이라는 게 결국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안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네. 주가가 많이 이렇게 안 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 게 맞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네. 예를 들어 제가 이거 메고 있는 이 넥타이를 시청자님한테 5,000원에 판다면은 살 수 있겠지만 제가 100만 원에 판다면은 하게 되고 1,000만 원을 판다면 절대 안 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가져가고 있는 자리인 거지. 결국 매수세가 죽어나가면 여기 떨어지고 나중에 그때 팔 걸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점치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만족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절제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를 팔까요? 보다 시청자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만족이 안 되면 더 가져가는 게 맞죠. 그래야 남 탓도 안 하고 아유 문현진이 팔아라 했는데 더 가네.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는 주식은 수익 내려고 하는 거지 뭐 제일 잘 팔고 제일 고가에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전 절반 매도하라고 저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반 매도는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지만은 도망갈 자리를 만드세요. 내가 87,000원이 밀린다면 난 정리할 거야. 86,000원이 밀린다면 정리할 거야. 88,000원이 밀린다면 정리할 거야. 9만 원이 밀린다면 정리할 거야 라고 하는 익절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네네. 어디 빠지면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절반 매도했는데 95,000원 뚫고 10만 원 넘어가면 가져가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잘 판다는 개념은요. 그냥 그렇게 내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여가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잘 파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도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도를 하실 때는 항상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좀 잘 팔아낸다라는 느낌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리셔서 좋은 결과로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빠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조금 더 지켜보자, 관망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